안녕하세요. 인생에서 로맨스와 낭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30대 여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낭만이 먹여주는 식사라고 말하지만 저는 낭만이 없는 삶은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는 따분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어린 시절,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평범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집안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10년 넘게 몰두하신 사업이 성과를 거두어 자수한 성공한 기업가가 되셨어요. 여보, 그동안 수고 많았어. 우리 지훈이 아빠에게 믿음과 응원을 보내줘서 고맙다. 당신이 힘들었지만 먹여 살던 가족을 떠올리며 부단히 노력해온 것을 보여줬잖아. 들쭉날쭉했지만 약속한 대로 식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줘 왔어. 지성이 군자라더니 정말 그런지요, 여보. 믿기지가 않아요. 어느 날 부실하던 사업이 성장하여 크게 번성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그때까지 평범하게 일하는 제조업 노동자였지만 꿈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아버지를 믿었고 진심으로 그때 당시 아버지가 하고 싶다고 했던 그 꿈을 지켜주세요. 친정에서는 말도 못하게 만류를 했다고 해요.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사업을 아무나 아는 줄 아니 이 서방이 그런 사업병 걸릴 줄 알았다면 내가 결혼할 때부터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며 말렸을 거다. 신체 건강하고 고되게 일을 해도 먹고 살 만큼 벌고 있는데 너랑 이제 걸음마 시작한 지훈이 두고 사업할 마음이 생긴다니 머니 보이는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 꼴이지 뭐야. 행나 처가도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래라 날이 어가거나 몸이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 네,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인데 내 그런 깨진 항아리에는 한 푼도 못 보한다. 엄마 왜 그렇게 앞서 나가? 내가 엄마한테 뭐 도와달라고 말했어? 이 사람이 허황된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조업에서 오래 일했잖아. 나름의 노하우 비전이 보여서 시작한다고 하는 건데? 아, 엄마는 왜 시작부터 초를 쳐? 당연히 좋아야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다 너 고생할까 봐 이러는 거 아니야? 사업병 걸려서 폐가 망신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니? 외할머니는 집에 오실 때마다 어린 저에게도 부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하셨어요. 지은아, 나중에 아빠 오거든 지훈이가 아빠한테 말을 좀 해봐. 아빠가 지훈이 말은 듣지 않을까? 아빠한테 뭐라고 해야 하는데요? 아빠, 내 친구들 아빠는 다 회사 다니고 따박따박 월급 나온대요. 아빠가 집에도 늦게 오고 그러는 거 싫어요? 아자 해봐. 아, 엄마 너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출에 소중한 것은 없고 엽기 있는 것만 있다. 그래서 이야기사는 사연을 이야기할 때 사춘기 어린 소년이 타인의 아빠와 자기 아빠를 비교하도록 하여 무례한 말을 하고 그에게 실망한 아빠가 가정 경제 상황을 확인하여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을 짧게 요약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내게 고통을 받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실 겁니까?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똑똑함을 보여준 것을 바탕으로 할머니와 계속 교류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될 때 이사를 갔어요. 큰 대문과 정원이 있는 궁전 같은 주택이었습니다. 사실 아파트로 갈 수도 있었지만 아파트는 답답해 보이고 지상과 가까운 곳에서 넓게 살고 싶다는 엄마의 바람이었습니다. 낯선 동네에서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밖에서 노는 것보다 집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건강해지기 전까지 미술학원에 다니거나 전문적으로 그림을 배우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아, 무엇을 하고 싶지 않니? 이전에 못한 것을 배워보고 싶은 것이 있니? 최근에 아버지는 너한테 무엇이든 지원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너 아무 것이나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야? 아버지는 한가하게 유치원 때부터 조용히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을 그리던 너를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지훈아, 미술학원이나 사설 강의하든 마음대로 즐기십시오. 어머니는 너무 늦게 진로를 정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림을 좋아할 것입니다. 좋아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미술학원을 다녔어요.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에 갔고 밤늦은 시간까지 그림을 그리다 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일찍 시작한 애들에 비해 늦게 시작한 거였지만 너무 배우고 싶었던 거라온 열정을 다 쏟아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아예 예체능반 가서 더 그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전 목표가 뚜렷해졌고 저는 엄마 아빠에게 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저 미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요. 미국으로 한국에서도 미술할 수 있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엄마 학원에서도 미국으로 미술 유학 준비하는 친구가 몇 명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모든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아빠는 그날로 당장 강남의 유학원을 알아봐 주었고 미술학원도 미국 유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으로 옮겼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미술대학을 생하는 많은 학생들은 미술 전문 4년제 대학을 생각하죠. 실력도 실력이지만 문제는 그 많은 학비를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였습니다. 미국 4년제 전문 미술 대학들은 국제 학생들에게 파이낸셜 에이드를 주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그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야 유학이 가능했거든요.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트랙을 바꿔서 국제 학생들에게도 많은 재정 보조를 해주는 종합대학, 미대나 리버럴 아츠, 미술 전공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림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어린 시절 미국에서 미술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곤 꿈도 못 꿔는데 중학교 때 완전 환경이 달라졌다. 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예술대학에 합격했다. 그곳은 내가 다닐 때도 좋았지만 현재론 세계 최고의 예술대학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다. 부모님은 내 합격 소식을 기뻐해하면서도 딸을 먼 타지로 보내는 것에 걱정했다.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나는 이 학교에 합격한 것이 꿈 같아요. 부모님 덕분이에요.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오겠어요.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좋았고 한인 유학생들이 많았다. 다른 나라로 와서 자유를 만끽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내 집안의 친구들도 지인으로 있었고 그들은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영원히 마음에 새긴 말이 있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잊지 말자. 이것이 내 좌우명이었다. 유학생활 동안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대학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대학원 생활 즐겁기에 학습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그랬어요. 한국이 그리워졌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술 경영에 관심을 가졌어요. 한국에서 미술경영대학원 석사를 준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멀리에서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차가 달라서 연락이 어려웠죠. 쉬고 있는데 방해할까 공부하는데 방해할까 고민도 많았어요. 미국 대학원도 좋지만 미가 하고 싶은 걸 찾았고 한국에서 공부를 더 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빠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딸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요?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날씨와 자유로운 분위기도 좋았지만 부모님과 함께하는 한국 생활이 더 편안했어요. 그곳에서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다들 반갑고 즐거웠지만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었죠. 한국으로 돌아와서 미술경영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았어요. 전시도 열었고 그동안 그렸던 작품들을 관객과 공유하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 뒤에는 경영 전공을 살려서 서울의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게 되었죠. 20살이 되자마자 유학을 다녀와서 석사를 받고 갤러리를 운영하는데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이렇게 20대가 거의 지나갔어요. 그 시절에 부모님의 힘을 빌려 선 자리도 많이 찾았어요. 미술을 하면서 여전히 낭만이 남아있고 그래서 행복해요. 계산적이고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30이야. 좋은 장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야지. 아무리 외로움을 안 느끼는 성격이라고 해도 사람은 다 늙는다. 언젠가는 엄마와 아빠도 없는데 게다가 외동아이네 숙모가 아백네 가야만 한다. 너 곁을 지키고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결혼 생각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선이라는 게 좀 불편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만남 아니겠어. 가볍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들을 만나는 건데 또 결혼 생각하면 집안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아, 너무 아까워서 그래?
이번에 선보이는 그쪽 남자, 아버지가 은행장이시고 아들도 금융 쪽에서 일을 한다더라. 너처럼 유학 경험도 있어서 대화도 잘 통할 것 같은데? 엄마의 소원이라 한 번만 만나볼래?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만 해도 연애해라. 결혼은 언제 하냐 이런 말이 전혀 없던 부모님이었다. 후반이 되니 나도 노인이 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였죠. 부모님 말씀인데 밑도 끝도 없이 거절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대대로 은행가 집안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유학을 하셨다고요? 아, 저는 동부에 있었어요. 동부면 날씨가 추웠겠다. 그래도 뉴욕은 미식의 도시였어. 정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었죠. 졸업하고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밟았다고 들었는데 왜 미국에서 공부를 계속 안 하고 돌아온 거예요?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미술 경영 쪽에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에서도 좋은 학교와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올해 혼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서 좀 외로웠는데 그래서 돌아오기로 결정했어요. 사실은 미국에서 금융 분야로 취업할 수도 있었고 많은 회사들이 저를 발탁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편안함이 최고인 것 같아요. 한국은 부모님의 땀과 피가 들어간 곳이라서 그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미국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즐겼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조금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미국 유학을 했다고 해서 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해해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한국에 오면 많은 부분이 해결됐다고 느꼈어요. 수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죠. 맞아요. 제가 좀 불편한 감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아직 디저트도 못 먹었는데 제가 아침 식사값을 내고 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먼저 나가도 돼요? 가보겠다 하니 나 지금 까먹은 거야? 저기요, 제가 뭐 실수한 거 있어요? 진짜 이런 적 처음이라 당황스럽네. 제가 다 계산할게요. 이거 얼마나 되냐고? 아니에요. 이지윤 씨 되게 가식적이에요. 미국 유학파라 그래서 좀 오픈마인드가 소직한 줄 알았는데 뭐 자기가 고고한 줄 아나 봐요. 그래봤자 그쪽도 부모님 댁으로 편하게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솔직히 잘 맞고 편하다는 건데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대놓고 이렇게 까이니까 기분이 진짜 별로네. 저희 부모님한테는 제가 알아서 잘 말할게요. 자세한 이야기 안 할 테니까 그쪽도 알아서 하세요. 거듭 거절하다가 처음 본 선이었는데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허세가 가득하고 말하는 본새 보니 인성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람을 급으로 나눈다니. 물론 저도 유학할 때 정말 낄 때부터 부자인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묘하게 그 친구들이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완전히 어울리지 못했지만 사실 또 그렇게 그 무리에 끼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도 아니면서 그냥 좋은 집에 태어난 것 하나, 그것뿐인데 오로지 그 이유 하나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급을 나누고 낮춰보고 깔아보고 전 그런 게 정말 불편했거든요. 근데 처음 맞선 본 남자가 딱 그런 유형인 거예요. 어머, 지윤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밥 먹고 그냥 온 거야? 차를 마시지 않고 대화를 좀 하고 늦게 될 줄 알았는데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일찍 들어왔어요. 속이 왜 안 좋아? 세상에 약을 줄까 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그 남자 어땠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유학 경험 있어서 대화도 잘 통하고 사진 보니 아주 인물이 훤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모르겠어요. 나에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느낌이었나 봐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속이 안 좋다는 건 핑계였고 꼬치를 묻는 엄마를 상대하다 보니 정말 몸이 아파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엄마의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잘 사는 동네,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10년 넘게 누린 그 부유함이 아내가 엄마를 변하게 한 걸까요? 어려움을 겪던 시절은 오래되었고 어느새 부유한 사모님으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진 엄마로서부터 거리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후로도 몇 번은 선을 보라고 권유했지만 엄마가 만나보라는 사람에는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모녀 사이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갤러리를 운영하는데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시간까지 갤러리 일에 집중하다가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이어서 밖은 일찍 어두워졌고 바쁘게 하는 도중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었어요. 갤러리 안을 한 바퀴 돌며 모든 것을 확인한 후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동차 수리를 맡겼던 날이라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와 골목을 걸었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군요. 골목을 돌아봐도 누구도 없어서 단지 빨리 큰 길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뒤를 따라오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대로에 다다르면서 안심했지만 갑자기 뛰는 소리가 들렸고 어떤 사람이 부딪혀서 핸드백을 빼앗고 도망쳤어요. 도둑이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멀리 떨어져 가더니 갑자기 옆 골목에서 나타난 다른 남자가 도망가는 사람을 가리키며 달려들었어요. 그 사람이 손을 뻗어 쫓기 시작했고 저는 발목을 삐끗해서 일어서기 어려웠습니다. 잠시 후 소매치기를 쫓던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괜찮으세요? 어디로 달리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함께 가방을 찾아내서 붙잡았는데 지나가던 분이 경찰에 신고하려는 찰나에 도망쳐버렸어요. 저는 가방을 잃었는데 그런데 가방을 찾아왔어요. 일어날 수 있으세요? 발목이 다친 것 같군요. 내가 도와줄게요. 여기 잡고 일어나 보세요. 남자는 나를 받쳐대로까지 가르쳐 주었고 택시를 잡아 주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보죠. 골절은 아니겠죠? 골절은 아닌 것 같군요. 아, 너무 아파요. 병원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그래서 남자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골절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발목을 심하게 다쳤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었고 어느 동에 사는지 물어 성북동이라고 했으니 택시를 잡아줬어요. 발목이 다쳤으니 안전하게 갈게요. 성함을 물어주지 않았는데 오늘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연락처 좀 남겨주세요.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거기 있었을 뿐이에요. 아니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름과 연락처를 제 핸드폰에 남겨주었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스타킹도 찢어지고 발목을 다쳤어.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길거리에서 넘어지긴 했지만 많이 다치진 않았으니 다행이야. 그래서 바로 집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왜 혼자 병원에 갔는지 궁금해하고 택시를 타고 금방 갔다 와서 부모님 걱정을 안심시켜주고 방에 누웠어요. 골절이 아니어서 다행이래요. 그런데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 머리에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어요. 골목길에서 들려던 발소리, 긴장해서 식은 땀이 날 만큼 긴장한 순간, 도둑을 쫓는 남자와의 만남. 정말 히어로 같았어요. 가방을 돌려주고 도와주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함께 기다려줘서 선해한 미소가 떠올라서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발목이 회복되기를 기다린 뒤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답장을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안 하려나 보다 마음만 하세요. 다행히도 다친 발목이 잘 회복되어서 다행입니다. 선한 의도로 해준 거라서 기쁩니다. 칭찬해요. 마음과 가슴에 부담을 가지지 말고 이대로 괜찮아요.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서요. 무엇이든 하고 싶어 했으니. 해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질 수 있으니 계속 연락을 주시겠어요? 저는 밥을 사드리도록 요청했지만 그가 조금 부끄러워하며 거절했어요. 주말에 약속을 잡았고 주말이 다가오니 무엇을 입고 나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몇 벌의 옷을 고르고는 몰라 무엇 했는지 못 알겠어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입으려고 단정한 드레스를 골랐어요. 그 남자는 체크된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나왔어요. 그런 옷을 입으니 꼭 대학생처럼 어려 보였어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며 여러 대화를 나눴어요. 저에게 어린 줄 알았는데 31살이라고 했어요. 우리 관계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고 그도 끄덕였어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도와준 것을 계기로 우리는 만남을 이어나갔어요. 많은 남자를 만나진 않았지만 부모님의 추천으로 만났던 그와는 다른 분이었어요. 그 남자는 허해하거나 허식이 없었고 솔직하고 진심이 넘쳐났어요. 6개월 동안 만나다가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만나단 지 6개월인데 내 마음을 확실히 알겠어요. 만약 결혼을 한다면 오빠와 할 거야. 김진수 씨, 운명이야. 표정이 왜 그앤가 그렇게 걱정스러운지요. 내 국적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혼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측면도 고려돼야 해요. 너와 만나는 것에 대해 부모님께 이야기했어요. 너도 자신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 서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 있어 보여요. 결혼은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기도 해요. 두 사람의 배경과 경험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는 돈보다 다른 가치를 중요시하는 편이에요. 나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던 때를 알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현재 우리의 삶을 즐기게 해주신 아버지의 노력에 감사해요. 결혼 후의 삶을 공유할 파트너는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왜냐면 나는 오빠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잖아. 오빠라고 얘기해야지. 서두르지 말자. 우리 아직 얼마 안 만났으니까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이해해.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맞았어. 나는 기업가의 딸이라서 공부하고 싶은 걸 다 경험하고 왔는데 그는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더라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남자친구가 용접공으로 일한다고 했을 때 조금 창피했지만 그 직업이 뭔지 알아보았어. 공장에서 금속이나 유리를 가열해서 접합하는 일이래. 그래도 기능사 자격증도 있고 전문직이라서 돈을 잘 벌었어. 그런데 걱정했던 건 위험해 보인다는 게 하나였어. 남자친구의 말을 깊게 생각하며 결혼을 위해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 어느 날 저녁, 아빠가 일찍 집에 와서 같이 식사했을 때 말했어. 사람 만나고 있어? 진짜. 갑자기 그래? 지훈이가 더 예뻐졌다고 했더니 연애 중이었다니까? 누구야? 얼마나 됐어? 8개월 정도 됐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31살이고.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인데 8개월밖에 만나지 않았다고? 너무 빠르지 않아? 부모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남자는 무슨 일을 하나요? 금융 분야가 아니라고? 부동산 교수인가요? 전문가이시나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금융계 손자이면서 부동산 부자, 검사, 의사 등 많은 직업을 가졌다고? 우리 딸은 이 분과 결혼한다고 말했을까요? 엄마 너무 궁금해요. 이분은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용접을 하는 용접공이신가요? 부모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시는군요. 홀어머니의 어떤 분일까요? 용접을 하시는 용접공이 맞나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엄마를 부착해버린 이야기를 하실 것 같네요. 그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가서 우셨나요? 다음 날 아침에 부엌에서 마주쳤을 때 엄마가 밝은 얼굴로 웃으며 지훈이야, 아침을 먹어야지. 커피 마실래? 어제의 나의 말을 듣지 않기로 했으면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진심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엄마는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믿어요. 결혼은 놀이나 장난이 아니에요.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저는 제 결혼과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는 그런 말을 많이 하셨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제 행복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에 있어요. 지훈아, 넌 정말로 엄마가 쓰러지는 걸 보고 싶니?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야. 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10년 동안 힘들었을 때 우리는 힘들게 살아왔지? 운이 좋아서 잘 풀리긴 했지만 돈과 배경만으로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엄마도 알아야 해. 어려웠던 시절은 지나간 일이고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야. 저는 그 사람과 함께하면 현재도 미래도 밝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예상했지만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반대가 강했어요. 진수 씨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나를 믿어주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부모님에게 한 번만 만나보라고 애원했고 진수 씨가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용기를 내어 우리 집을 방문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어머니는 차분하게 행동했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청년들이 참 많이 고생하는구나. 약로 필순. 내게 있어서도 노장 시절의 고난을 떠올려봐. 나도 어릴 적 참 많이 고생했어. 결국에는 잘 해결됐지만 가끔 생각하곤 했어. 그땐 땀과 눈물이 없었다면 지금의 모습이 있었을까? 이렇게 살다 보면 조심을 잃을 때가 있지만 진수 청년을 보고 또 돌이켜보게 되네. 나에겐 부족한 게 많이 있구나.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석사까지 마친 것까지 진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뿐이었어. 하지만 열심히 살아왔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어. 어쩌다가 지훈이와 연이 되었지만 내 마음은 진실해. 부족하지만 지훈을 평생 아껴주며 함께 살고 싶어. 엄마는 별말이 없었지만 아빠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었어. 아빠가 결심을 굳히자 엄마는 더 이상 반대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결혼식이 있을 때 저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갔는데 진수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어요. 상견례에서 어머님에게 별도로 인사를 드렸는데 고생이 많으셔서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선량하신 분이셨어요. 진수 씨가 어머니를 많이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마친 후 앉아서 있을 때 갑자기 우리 엄마가 가방을 탁 올리고 사진을 꺼내 펼치더라고요. 초조하게 받아낸 부모님의 승인과 상견례장에서 엄마가 사진을 꺼내며 말하자 제 결혼 생활은 반전을 맞게 됐습니다. 전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다 알아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딸을 결혼시킬 수는 없다며 사진에 대해 설명하라고 했어요. 당신 지금 뭘 하는 거야? 무슨 의도가 있는 거야? 뭐 하면서 뭐 할 거래요? 우리 딸을 살리려면 당신도 제대로 사진을 봐야 해. 처음 보는 사람이야. 아니면 진수 씨 어머니야. 미안하지만 대답하기 전에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듣겠어요. 엄마가 식탁에 펼쳐놓은 여러 장의 사진 속에는 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한눈에 보아도 불량한 모임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불량배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함께 웃는 모습,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들에게 돈을 주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죠. 어느 날 엄마가 사진 찍는다는 소문을 듣고 몰래 찍었어요. 정신 차려.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너도 알아야 해. 여기 보세요. 네 남자친구가 돈 주는 사진을 자세히 봐. 너와 함께 있는 애인 맞지? 그 사람이 가방을 훔쳤다는 나쁜 놈이 맞는지 확인해. 어둡고 순식간에 너를 밀었지만 어떻게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해? 무슨 말이 있어? 설명해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불량배 맞아. 그들과 자주 어울리잖아. 그 남자에게 왜 돈을 줬어? 지훈이에게 가방을 훔치게 시켰잖아. 네가 계획한 거지? 내가 알아보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을 말해. 소매치기 사건이 언제인데 돈을 주기 시작한 거야? 왜 거짓말하는 거야? 정말 날 당황하게 했어.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그때 남자친구가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 그래, 이 사람들은 내 친구야. 종종 같이 시간을 보내. 돈을 준 것도 맞아. 정말이야. 절망한 표정을 짓고 남자친구를 쳐다볼 때 그가 한숨을 쉬었고 말하기 시작했어.
그 순간 남자친구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조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드님을 잠시 기다리며 하인의 모습으로 머리를 숙이십니다. 남자친구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도울 수 있어요. 저는 아드님을 사랑하고 그동안의 고난을 이해합니다. 제가 옆에 있어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은 조용히 울음을 참으며 아들의 행동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가족의 울타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가장자리하지만 그 친구는 나의 소중한 친구 중 하나였어요. 처음에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와 같은 다른 친구들과 친해져 소중한 인연을 형성했지만 그와 어울리는 무리는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해 잘못된 길로 치솟고 나가는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친구는 그 무리들과 함께 나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제게는 소중한 유일한 친구였기에 그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해하려 했던 것 같아요. 당시 남자친구는 그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과의 대학 생활을 추억한다며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말했어요. 진수야, 그들이 나쁜 친구라는 건 아니야. 그들은 그저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지. 하지만 어쨌든 진수야, 넌 내게 여전히 소중한 친구야. 너나 나나, 우리 반 친구들도 어떤 죄가 있어? 우리가 가난한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태어나게 된 것도 아니잖아. 내가 아빠에게 들은 말 중에서 가난이 죄다는 말이 생각난다. 어렸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더 잘 알게 되었어. 좋은 집, 부유한 부모로 태어났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랐을까? 어떻게 하겠느냐 할 필요 없어. 우린 이미 태어난 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 미래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없어. 성철아, 지금이 늦지 않았어. 기술을 배우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제대로 된 일을 찾을 수 있어? 내 엄마를 생각해봐. 가정 환경은 어쩔 수 없다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찾아야 해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너 원래 이런 녀석 아니었어, 성철아. 나랑 직업하고 날아보자. 방학 때 배우고 하면 졸업하고 바로 일할 수 있어? 아이 애들한테 연락 왔다. 나 간다. 나중 해보자. 그게 그 친구와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 친구는 그날 밤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 영정사진 속에서 화하게 웃고 있는 친구의 얼굴을 보는데 뭔가 현실감이 없었어요.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같이 대화를 나누던 녀석이었는데 그게 저한테 상처가 되었고 죄책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늦기 전에 그 친구 마음을 돌렸어야 했는데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를 떠나보내며 저는 결심을 떠난 친구에게 혼자 약속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방황하는 어린 친구들을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우리 진수 20살 되자마자 군대를 다녀왔고 군대에서 용접기능 자격증을 따서 제대하고 바로 일을 했어요. 내가 죄인이지. 진수 아버지, 그렇게 떠나고 자식할 때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도 일찍이 알게 되었어요. 진수가 일을 하느라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요. 나도 압니다. 진수가 어울리고 시간을 보내는 애들, 그냥 겉보기에 불량해 보이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신경을 쓰며 따라다니느냐고, 왜 그들에게 시간을 쓰느냐고 말이죠. 그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냐고. 제가 말리려고도 했지만 우리 아들 성철이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놔둘 수 없다며 자신의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쏟아주고 길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을 이해합니다. 부모 사이가 나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더욱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죠. 하지만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들에게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자신을 바로잡을 기회와 올바른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들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남자친구가 갖고 있는 사명 같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계속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한 만나는 동안 왜 말을 안 했는지 물었더니 그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은 깊은 감회에 잠겼고 엄마는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님께 정중한 사과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엄마가 사진을 찍는 것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의심스러웠지만 남자친구의 행동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남자친구의 행동을 의심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남자친구가 하는 일이 그렇게 의심스러울 필요가 없었고 서로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주재하고자 하는 그 환경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직업학교를 소개해주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음식도 제공해주는 일을 10년 이상 이어왔습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지만 누가 그들에게 신경을 써주겠는가 말입니다. 물론 몇몇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며 정정해줄 어른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런 역할을 10년 이상 해왔으니 자신의 시간과 돈을 희생하며 말이죠. 요즘 세상에서 좋은 청년들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신념이며 그것이 인생의 가치입니다. 아버지는 남자친구의 증가를 제대로 파악해 보셨나요? 놀랍게도 우리 가족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의심을 품었던 우리 어머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풀리면서 우리 가족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고 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경솔한 행동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 남자친구는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많이 변했습니다. 남편을 존경하게 되었고 함께 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현재 주말에는 청소년 센터에서 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식사를 제공해주는 친구들이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중에 내가 친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남편이나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담사의 역할을 도와주고 있어요. 또한 제 전공을 살려서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미술 수업을 가르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가르치는 거였지만 요즘엔 미술 심리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미술 치료와 상담을 함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해요. 남편을 만나고 제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내 안에 깊이 자리한 로망과 낭만을 품고 있던 사람이기에 남편을 처음 만난 순간 그 사람이 운명이라고 느꼈던 게 아닐까 싶어요.